제가 이렇게 점수로 말하는 산 증인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추천을 드리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자기 여름이죠. 지금 4월 말인데 굉장히 요 며칠 더웠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막 피크닉 갔다 오고 이번에 전공을 바꿔서요. 석사과정으로 첫 학기를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영어와 독일어 두 개의 언어로 진행이 되는데 두 언어 다 C1 이상의 그 언어 능력을 요구를 하는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영어랑 독일어를 동시에 공부를 하다가 이 3개 국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은 워낙 다양하게 언어를 많이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한국어, 영어, 독일어 가지고 유난 떨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해왔던 방법이 특히 회화를 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공유를 자꾸 들어가요.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독일어 되게 오래 배웠고 독일에서 산 적도 있다면서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영어권에서는 산 적이 없거든요. 영어는 한국에서만 배웠어요. 그런데 영어도 마찬가지로 점수 자랑 같지만 고득점 다 보유하고 있고, 어딜 가서든 의사소통을 했을 때 영어 어디서 배웠냐? 어찌 보면 영어가 독일어보다 더 편하거든요. 제가 회화를 위해서 해왔던 이 방법이 제 생각에는 뭐 영어, 독일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벵고러 등등등 모든 언어에 다 적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읽기와 쓰기 이런 거에 훈련이 잘 되어 있죠. 단어의 폭도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외웠기 때문에 그런 베이스가 있으면 저는 더더욱 빠르게 말하기는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떠세요? 막 우주의 신비, 철학에 대해서 논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제 영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참 별 내용이 없습니다. 별 말이 없어요. 우리 학교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야, 너 어디서 오는 길이야? 밥 먹었어? 필기했어? 필기 좀 보여줘. 등등등 참 별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외국어로 했을 때도 별 말이 없다라는 게 됩니다. 외국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돼도 우리가 한국어로 했을 때 내용 그 이상을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1단계는요. 자신이 하루 동안 어떤 주제로, 어떤 패턴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내가 무슨 내용을 오늘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가를 쭉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를 학교에서 만났는데 좀 휴일이 5월, 6월이 좀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휴일에 뭐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로 여행을 가면 좋을지. 이런 사소한 대화 주제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한 이야기를 돌이켜서 쭉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생각보다 별 내용이 없다는 거에 놀라실 거고, 그리고 굉장히 내가 쓰는 단어나 그런 주제가 반복이 되는구나 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난 영 생각이 안 난다, 막상 해보려니까 생각이 전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녹음해보셔서 그거 나중에 혼자 들어보시면은 그렇게 해서도 자기의 대화 패턴이 파악이 가능합니다. 저도 녹음한 적 있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내가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해봐야지, 들어봐야지 하는 건 제가 녹음을 따로 했어요. 자신의 대화 패턴과 주제를 파악을 하셨다면 벌써 1단계는 끝이에요. 그럼 2단계로 가면 되는데, 2단계는 우리가 준비물이 필요해요. 노트랑 펜만 있으면 됩니다. 본인의 그 대화 내용을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제 그때그때 즉시 기록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러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일기 쓰는 것처럼 내가 오늘 무슨 대화를 했는가를 이 노트에 한국어로 간략하게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자유롭게 별의별 디테일 다 적으셔도 좋고요. 제가 적었던 거는 우리 쉬는 날에 뭐 할까, 우리 쉬는 날에 뭐 하는지에 대한 거. 그거는 그냥 제가 야, 우리 휴일도 많은데 어디 갈래? 이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한 말이 쭉 있죠. 뭐 제안을 했는데 제가 그거 너무 멀다고, 야 그거 너무 멀다. 그거
그거는 나중에 우리 방학 길 때 좀 가자. 근데 좀 어이없어요. 막상 읽어보면. 우선 한국어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나중에 해당 외국어로 옮길 거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가다 보시면 오히려 외국어도 별거 아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사실 별말 아니어도 외국어로 그걸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매끄럽게 나가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둬서 이거를 그냥 기록하는 거에 끝나지 않고요. 이렇게 3단계 넘어갑니다, 이제. 기록을 해뒀으면 저는 당일에 한 거는 그 당일에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밀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어로 기록했던 그 대화 내용을 배우시는 외국어로 옮깁니다.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한번 옮겨보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네이버 사전 같은 거를 봐도 굉장히 그 예문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해 가시면서 내가 오늘 했던 내용을 외국어로 한번 그 옆에다가 옮겨서 써 넣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혼자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다는 거를 깜빡했는데 이거는 좀 외국에 계신 분들한테 해당이 더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토론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어떤 친구가 막 이야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데 뭔가 중요한 단어를 모르겠다든지 아니면은 아무튼 뭔가 확신이 안 서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려다 외국어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넘겼어요. 입을 딱 닫고 넘겼어요. 근데 그게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항상 나중에 막 생각이 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던 것도 노트에 함께 기록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집에 와서 해당 외국어로 3단계 해당 외국어로 옮길 때 이 말을 내가 몰랐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거는 자기께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노트는요, 회화 모음집 이거는요, 정말 자유롭게 본인이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자유롭게 내용을 추가해 나가고. 생각보다 간단하면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쵸? 그리고 물론 시중에도 나와 있는 그런 회화책들이 있지만 저는 굉장히 그런 건 지루하고 좀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현장성도 떨어지고 본인이 평소에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굉장히 자유롭게 다방면으로 이 노트를 꾸려 나가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특히 또 외국 생활 하면 또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평소에 이런 건 어떻게 얘기하지? 잘 몰랐던 것들 어떤 사람이 탁 일상생활에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도 잊지 않고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활용이 또 되고요. 우연히 알게 된 표현들, 일상에서 주워들은 표현들 다 적어 두시면은 그거 다 나중에 본인이 활용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노트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저는 그렇게 쭉 모아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요, 어떻게 또 활용을 했냐면 스몰톡 모음집이라고 제가 외국인을 만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카테고리별로 노트에 정리를 해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씨면 날씨 관련된 단어 쭉 먼저 해놓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원하는 그런 주제로 제가 먼저 말을 꺼내서 이끄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거를 노트에 적어놨으니까 난 이걸 한번 써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대화 주제를 오늘은 내가 한번 예를 들어서 독일의 교수님에 대해서 내가 느낀 점을 한번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볼까? 또는 내가 독일의 마트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대화 주제를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화 주제를 만든 거를 이제 저는 지금 현재 독일에 살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긴 한데 친구를 만나면 우리가 할 말이 떨어져 간다. 그럼 제가 적어놨던 그 주제를 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연습이 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는 조금 고수 단계인데요. 로컬화 시키는 단계예요. 지금까지 본인이 옮겨왔던 그 내용들을 한번 현지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에 집중을 해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바꿔나가고 다듬어 나가는 과정들인데요.
뭐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어책을 봐도 이제 한국어 교재를 봐도 오늘 뭐 영화를 보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어. 이런 문장이 써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말할 때 그렇게 좀 딱딱하게 이야기 안 하죠. 오늘 영화 봤는데 완전 재밌었어. 좀 자연스럽게 문장을 바꿔나가는 단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조금 더 욕심이 있으면 저는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조금 수준 높은 대화들을 연습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저는 어떤 내용을 주로 정리를 해놨냐면요. 이제 외국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반복되는 특정 대화 주제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것들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한 질문들을 은근히 많이 받고 또 문화 차이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가끔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 문제 같은 것들, 일본이나 이런 중국과의 관계 같은 거, 또는 북한에 대한 거 등등등. 근데 저는 사실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저로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못할 때가 많았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건 내가 평소에 쓰던 그런 쉬운 단어들이 아니라 조금 전문화된 단어도 필요하고 그런 대화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제들도 한꺼번에 모아둡니다. 그런 주제들도 모아서 미리 연습을 해놓는 거예요. 옮겨놔서. 이거 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다 덤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다 설명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특정 어려운 테마들 같은 거 자주 나오는 주제들은 또 이 노트에 따로 모아서 정리를 해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아쉬운 게 노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거를 한국에 놓고 왔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지금은 안 하고 현재는 지금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저도 한번 새롭게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어야 뭐 오래 배웠고 지금 현지에 가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제가 다 이룬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토플 시험이라고 미국 유학 갈 때 필요한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점수를 좀 갱신해야 될 일이 있어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고등학생 때도 봤었어요. 한 8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고등학생 때는 그때는 이제 105점 이상의 고득점이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도 항상 읽기와 쓰기에서 깎아먹은 점수를 저는 말하기와 듣기에서 압도적으로 채워 넣었고요. 8년이 지난 지금도 이번에 본 시험도 아니나 다를까 읽기, 쓰기보다 말하기, 듣기 점수가 현저하게 높았습니다. 거기서 잃은 점수를 말하기, 듣기에서 전 항상 채워 넣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 방법, 제가 해왔던 이 공부 방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점수로 말하는 산 증인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추천을 드리고 사실 회화를 잘해버리면 굉장히 장점이 제가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외국어 실력보다도 더 몇 배 잘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 읽고 쓰는 거는 중요한 능력이지만 바로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회화 같은 거는 말로 했을 때 다 잘한다 싶으면 엄청 잘하나 보다 이렇게 좀 이렇게 뻥튀기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방법은 한국에 계시든 외국에 계시든 모든 분들에게 다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독일어 배우시는 분들이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외국어든 상관없으니 한번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